빛의 입자인 광자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질량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블랙홀은 중력으로 광자를 끌어당기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면 이건 아기를 가진 천문 물리학자들의 진실을 숨기려는 음모는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더 단순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실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영상을 보신다면 곧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입니다. 어떻게 블랙홀이 광자를 포획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포획하기는 하는 건지 그 의문에 자세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광자란 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입자입니다.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나 중성자 한 개에 대해 적어도 200억 개의 광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광자에는 재미있는 특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반물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입자든지 동일하면서도 정반대의 전하를 갖는 반입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는 양전자가 그것에 해당하죠. 반입자로 이루어진 반물질과 일반 물질이 충돌하면 쌍소멸됩니다. 우리의 우주는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때문에 다양한 핵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기적으로 출현하는 양전자는 보통 수명이 짧은 존재라고 과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자는 자신의 반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광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주 어딘가에 반물질로만 이루어진 항성이 있다면 그 빛은 보통의 별빛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자는 질량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질량이 극히 작을 뿐 질량을 가진 광자는 존재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광자는 적어도 그 대부분은 질량을 갖지 않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진공 속에서는 광속으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보다 고밀도 환경에서는 더욱 저속도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몇몇 다른 입자는 소위 체렌코프 복사를 발생시켜 광자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복사는 예를 들어 원자로 안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이란 광자가 충돌하는 장애물의 크기를 광자의 파동 크기와 같은 정도라고 한다면 광자는 실제로 파동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입자와 충돌하는 등 장애물의 크기가 작아지면 광자는 그 입자와 같은 움직임을 갖습니다. 또 중력장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에도 광자는 입자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자는 항상 최단 경로, 즉 직선을 따라 이동하는데요. 이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잘 알려져 있고 쉽게 증명되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더욱 깊게 파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뉴턴과 프톨레마이오스. 아시다시피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체의 인력은 그 밀도,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물질이 그 부피에 채워져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피가 작아질수록 혹은 질량이 커질수록 밀도와 중력은 높아집니다. 천문학으로 알려진 블랙홀의 경우 태양의 몇 배나 되는 질량이 특이점이라는 한없이 작은 부피에 말 그대로 한 점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스케일을 이미지화 시켜보려면 태양의 질량이 태양계 총질량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고전적인 뉴턴 역학에서 질량이 큰 천체는 그 중력에 의해 작은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즉 그 무게는 F는 mg라는 공식으로 계산되는데요. F는 무게, m은 물체의 질량, g는 행성이나 항성 표면에서의 자유 낙하 가속도 또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천체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값입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나 다른 통상의 천체라면 달이든 목성이든 혹은 태양이든, 즉 어떤 위성, 행성, 항성이든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광자의 무게, 즉 천체가 광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제로와 같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0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숫자에도 0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하지만 뉴턴 역학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의 세계에서는 실제로는 어떤 이론이 반박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운 이론이 과거의 이론을 보완해서 이론의 몇 가지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일련의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문이 많이 남는 예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들어볼게요. 천동설에서는 태양과 행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설은 고대 천문학자들의 요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했는데요. 별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의 고전적 저작 알마게스트를 한 손에 들고 일본에서 영국, 남아프리카나 멕시코로 먼 배여행을 떠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 선박 여행은 성공할 것이고 헤매는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행성의 역행운동 등의 현상을 설명하려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는 이심원과 주전원이라는 중대한 보조구가 필요하고 알마게스트로 행성 간 우주여행을 떠날 수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은하의 운동이나 지축의 세차운동 등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뉴턴 역학의 적용 범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빛은 렌즈 작용을 받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즉, 대질량의 천체는 빛을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고전 물리학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론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이론이란 물론 위대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말하고요. 이 이론 없이는 현대 물리학도 천문학도 전혀 설명할 수 없답니다. 왜곡된 공간.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 쪽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질량을 가진 천체는 주위의 시공간 연속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질량이 클수록 또 크기가 작을수록 그 정도는 강해집니다. 종이를 공중에 띄우고 양쪽에서 당겨 고정해 보세요. 그리고 종이 위에 스티로폼 블록을 놓습니다. 그 후 비슷한 크기이거나 그 이하 크기의 무거운 금속구로 대체해 보세요. 어느 쪽이든 간에 종이는 휘어지지만 금속구는 질량과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크게 휘어집니다. 대략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다면 실험을 복잡하게 해볼까요? 천에 자로 직선의 격자를 그려주세요. 그 후 다시 손수건을 매달아 팽팽하게 당기고 격자 한가운데 금속구를 놓아주세요. 그은 선이 손수건과 함께 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때 형식적으로는 선은 직선인 채 평면상에 두 점을 잇는 최단 루트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최단 루트가 평면 밖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실험에서 손수건이 나타내는 것은 시공간 연속체입니다. 다만 시공간 연속체는 실제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아는 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왜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느냐는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빛은 항상 똑바로 진행되고 확실히 질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곡된 공간이라는 조건, 즉 천체의 중력 우물 안에서는 실제로는 직선 자체가 크게 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만약 광자가 사건의 지평선에 닿지 않고 왜곡된 공간 영역의 끝만 건드린다면 외부 관측자의 시점에서는 광자는 중력의 우물에서 나와 원래 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통상적인 직선 궤도를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른바 중력 렌즈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블랙홀뿐만 아니라 모든 천체가 렌즈화되지만 지구나 혹은 태양조차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공간을 아주 많이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 공간은 이제 시간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즉, 공간은 앞으로 밖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모든 선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거든요. 즉, 블랙홀의 성역인 특이점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궤도를 바꾸려면 물체에 속도를 주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광자가 중력장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광자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 입자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광자는 물체가 도달 가능한 최대 속도, 즉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그 이상은 빨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자신의 물리적 특성과 극히 크게 왜곡된 공간의 함정에 사로잡힌 채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블랙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 지구 표면에 떨어지는 빛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구의 질량은 무한하게 작은 부피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라는 천에는 그런 왜곡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블랙홀 이외의 모든 천체에 해당됩니다. 이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답이 된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